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아이씨, 제주도를 쳐가서 존나게 재밌게 놀고 왔으면 씨발 공부는 때려치워야지. 뭔 또 공부를 하겠다고 강의를 찍어달라고 지랄 연병을 들으려고 있어 이 씨발 것들 진짜. 자,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국제전쟁 임진전쟁부터 봅시다. 자, 내가 이 임진전쟁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지? 그렇지, 동아시아사는 시작부터 약간 시작 자체는 잘못된 과목이긴 하지만 이 동아시아사 과목의 필요성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과목이고, 한중일의 어떠한 역사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외놈 새끼들이 난을 일으켰다는 외란이라는 표현보다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었잖아, 그렇지? 따라서 임진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내가 친일파여가지고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미리 해두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임진전쟁의 배경을 봅시다. 자, 조선은 1392년에 건국이 된 이후로부터 그런 뭐 변번찮은 전쟁을 겪지 못하고 주둥아리로만 말싸움을 하는 체제 정비기와 사화 발생기, 즉 훈구와 사림의 대립과 사림이 이렇게 사화로 쓸려 나가던 시절, 그리고 동인과 서인의 어떤 붕당의 대립이 있었어. 그런 와중에 전쟁이 200년간 없으니까 국방력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었고 군역도 문란해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반대로 우리와 정반대로 일본은 무로마치 막부 이후에 센코쿠 시대, 다시 말해 전국 시대가 지속이 되면서 굉장히 이렇게 전쟁 경험이 많은, 싸움 경험이 많은 정예병들이 곳곳에 있었고, 이 전국 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시 말해 풍신수길이 기존 내부에 있던 어떠한 불만 세력들을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크게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 불만을 잠재우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야.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 좌파 우파가 호건날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북한에서 핵미사일도 좀 쏴주고 잠수함도 좀 보내주고 하면은 여당이고 야당이고 일단 다 한 목소리로 북한의 행동을 규탄한다. 이 씨발놈들아, 북한 개빨갱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항상 같이 단합이 되잖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전국시대 내부에서 각기에 쌓이고 있었던 어떠한 많은 불만 세력들을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이렇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조선 침공과 명나라 침공을 계획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을 침공을 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정명향도를 요구했는데, 정명향도는 바로 뭐야?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명을 정벌하기 위해 길을 빌려달라. 이게 바로 정명향도지. 그치? 자, 그럼 봅시다. 명나라는 또 왜 참전을 하게 된다? 바로 조공국이었던 조선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참전을 했지만, 얘들아, 자기네 나라 땅에서 전쟁이 나는 게 좋아? 흔히면 남의 나라 땅에서 전쟁 나는 게 좋아? 그렇지, 남의 나라 땅에서 전쟁이 나는 게 당연히 좋기 때문에 실리를 위해서 요동반도가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선 땅에서 싸우기 위해 요동에 있는 병사들을 조선으로 보냈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래서 과정을 보면 초창기에 일본은 부산포를 급습해서 사실 모든 전쟁에서 상륙전쟁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야 되는데, 조선은 일본 배들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뭘까? 얘네들 통신사 보냈나? 얘네들 아니면 사신단을 보낸 건가?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상륙작전에서 큰 피해를 입히지 못하게 되고, 또 그 당시 조선의 그 어떤 전쟁 준비 자체가 적을 육전에서 맞아 싸운다기보다는 배 위에서 적을 분쇄시키겠다는 개념으로 당시 경상 우수영을 굉장히 강력하게 구성해 놨었어. 그런데 문제는 경상 우수영의 대가리가 원균이었기 때문에 원균은 열심히 빤수만 입고 도망을 갔지. 그래서 사실 초창기에 일본에게 큰 피해를 주는데 실패하고, 일본은 파죽지세로 우리나라를 치고 올라와서 한양을 함락시키고 바로 평양성을 함락시켰단 말이야. 그런데 반전으로 이순신이라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구국의 성우, 진짜 무슨 말을 갖다 붙여도 부족한 사람이 나타나서 일본군들을 때려잡기 시작했고, 각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나서 육군의 보급로를 끊었어. 자, 원래 일본군은 남해와 서해 바다를 돌아서 배를 통해서 군량을 싣고, 자, 내가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은 뭐 트럭이나 기차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옛날엔 무거운 물건을 뭘로 나른다 그랬어? 배로 나른다 그랬지. 그렇지. 그래서 지상을 이렇게 그러니까 한반도를 돌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의주로 향하고 있는 육군에게, 일본의 육군에게 군량을 밀어주기 위해서는 서해와 남해에 대한 제해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순신 때문에 확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장악해서 육군에게 식량을 밀어주려던 계획은 권율이 싸웠던 이치 전투와 김시민이 싸웠던 진주성 전투에서 전라도를 진입하는데 실패해서 물거품이 된단 말이야. 그 와중에 명나라에서 파견되었던 요동 경락이었던 송창과 이여송이 함께 조선군과 연합을 해서 평양성을 탈환하는 그 전공을 세우게 돼. 그런데 평양성을 탈환하면서 너무 방심했던 명나라 장군이었던 이여송이 명군의
벽제관에서 크게 패해. 벽제관 지역 이름이야. 벽제관에서 크게 패하면서 아 이거 더 이상 싸우기 싫은데 이러면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 어떠한 휴전 협상을 계획한단 말이야. 얘들아 역사는 항상 반복되듯이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북한이 싸웠던 6.25 전쟁에서도 우리나라 북한을 제외하고 누구와 누가 협상을 했어? 미국과 소련이 협상을 했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그래서 항상 힘을 기르고 있어야 전쟁에서 피해를 보지 않는다. 어쨌든 휴전 협상을 꺼내긴 하는데 일본의 요구가 너무 기가 막히는 거야. 조선의 4개도 경기도 뭐 충청도 전라도 뭐 경상도 이거 4개를 달라고 하고 또 화번공주 명나라 황제의 딸을 자기의 첩으로 삼겠다는 화번공주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 말을 명나라 황제한테 그대로 하면 사신단이 그대로 명나라 황제한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런 걸 요구하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명나라 사신단은 뭐가 날라가겠지. 그래서 명나라에서는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명나라는 명나라대로 자기들의 어떠한 중화주의에 빠져가지고 아 얘네들이 사고를 치는 이유가 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이 일본을 책봉해주지 않아서 얘네들이 불만을 가진 모양이다. 이 책봉을 해줘야겠다. 야 한쪽은 지금 항복하고 거의 기지배를 나한테 보내라. 명나라 황제의 딸을 내 첩으로 삼겠다 이러면서 명나라도 내 발밑에 고개를 숙여라 이지랄 떨고 있고 한쪽은 일본 새끼들이 책봉을 안 해줘가지고 삐졌구나 이 원숭이 새끼들 잘 달래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될 리가 있나. 그래서 휴전 협상이 결렬된단 말이야. 이 결렬되기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순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토 기요마사가 부산진에 상륙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어. 이 가토 기요마사는 임해군이나 순하군 같은 왕자들을 잡았던 장군이었기 때문에 조선 조정에서 어떻게든 잡고 싶었던 장군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순신을 보내서 가토를 잡으라고 했는데 이순신은 이게 함정이라고 생각해서 가질 않았었지. 그래서 명령 불복종으로 이순신은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조정으로 올라와서 고문을 받게 돼. 그 사이에 시원하게 나라를 이순신이 만들었던 해군을 말아먹은 원규는 칠전량에서 대패를 하고 그래서 이순신이 다시 12척 남은 배만을 가지고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에 올라서 일본과 바다에서 한판의 대격전을 펼치지. 그게 바로 뭐야? 명량 대첩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또 제해권을 장악하지 못한 일본 군대는 남쪽에서 외성을 쌓으면서 농성이나 하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일본군은 철수하게 돼. 자 그럼 영향을 봅시다. 조선은 성리하게 보수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수라는 건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잖아. 얘들아 제조지은이 무슨 뜻이냐면 제조지은 자 다시 제자를 써서 나라를 다시 건국했을 만큼의 은혜를 입었다. 누구에게? 바로 명나라에게 입었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만약에 학교에 조폭들이 쳐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조폭을 막아야 되는 건 너희가 아니라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지. 그치? 그런데 갑자기 조폭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교장과 교감과 선생님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너희는 조폭으로부터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선도부장이나 또는 학생회장이 이렇게 중심이 돼가지고 너희가 자경단을 만들어갖고 조폭 옆구리에다 사시미도 쑤시고 뒤통수에다 오한마도 때려서 조폭들을 거의 몰아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교장이 어디선가 경찰 병력을 데리고 왔어. 근데 경찰이 오지 않았더라도 너희는 조선을 거의 막아낼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교장은 거의 다 된 밥에다가 마지막에 와서 숟가락만 홀라당 올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교장 선생님에 대한 어떤 평가나 너희들의 비판 여론이 강해지겠지. 그치? 지금 이 얘기를 교장을 선조로 바꿔보면 된단 말이야.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건 누구야? 선조잖아. 그치? 근데 그 선조는 2주까지 홀라당 도망간 다음에 명나라를 끌고 왔어. 그치? 명나라를 끌고 와가지고는 어떻게 했어? 내가 지금 명나라가 오지 않았어도 조선은 의병과 조선 자신의 힘만으로도 일본을 쫓아낼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는 나라를 다시 세울 만큼의 큰 은혜를 입었다. 명나라를 잘 섬겨야 된다. 다시 말해 명나라를 데려왔던 나의 선택이 가장 옳았던 선택이기 때문에 나 역시 잘못한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선조가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거지. 자 그래서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니까 인구는 당연히 감소했을 거고 문화재도 열심히 여러 개가 소실되었을 거고 뭐 실록이나 이런 거 다 불타버렸잖아. 그 다음에 재정이 악화됐단 말이야. 당연하지. 전쟁이 계속되었으니까 농토들은 다 황무지가 되어버렸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세금 날 사람도 없고 세금도 적게 거치니까 그래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납속이나 공명 즉 천한자들을 평민으로 돌려주고 그러니까 양인 신분으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공이 없는 자들에게도 돈을 받고 공을 팔아서 벼슬을 시켜주는 공명을 한단 말이야. 일본은 반대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강력한 정권이 무너지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성립하게 되고 그치
명나라는 장거정이가 진짜 호흡기 붙여가면서 산소호흡기 붙여가면서 겨우 살려놨더니 전쟁을 통해서 재정적자가 다시 올라가면서, 게다가 전쟁에 있었던 조선에 파병시켰던 군대가 어디에 있는 군대지? 바로 요동성과 해군은 절강성에서 보냈단 말이야. 근데 요동, 즉 요동에 있던 군대는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군대였어? 바로 후금, 여진족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군대였잖아. 그치? 그런데 그 여진족을 견제해야 될 군대가 밑에 가서 일본군과 싸우고 있었으니 당연히 만주에서는 누구의 세력이 강해지는 거야? 여진족의 세력이 강해진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각 나라의 교류도 한번 봅시다. 항외라는 건 항복한 왜군이라는 뜻이야. 사야가라는 왜군이 항복을 했는데 이 왜군은 조총이나 조총을 쓰는 법이나 단병 접전을 가르쳐주면서 병자호란 때까지 활약을 했고, 덕분에 선조로부터 김충선, 충성스럽고 착한 신하라는 뜻을 받아서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받았어. 그 다음에 일본의 도자기로 유명한 곳이 아리타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아리타현은 우리나라에서 넘어갔던 도공이었던,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공이었던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넘어가면서부터 아리타현이 도자기의 명물로 그러니까 명산지로 소문이 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 우리나라의 강항이라는 성리학자가 넘어가서 일본의 성리학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어. 그 다음에 에도막부가 중요한, 자, 이 에도막부시 여기를 봅시다. 에도막부를 성립했던 건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서 거의 몇 안 되는 조선 전쟁에 참여를 안 한 사람이었어. 왜 안 했냐면, 당시에, 지금의 도쿄는 일본의 수도지만 당시의 도쿄는 엄청난 황무지였단 말이야. 그 황무지를 개간하고 이곳에 있는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는 조선으로 출병을 떠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나는 전쟁을 기획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는 다르다. 조선 조정은 나와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기존의 일본 지배층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조선과의 교류를 통해서 어떤 문화사절단 같은 것을 바랬었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으로 파견된 통신사의 이름은 회답 겸 세한사라는 이름이야. 회답 겸 세한사. 이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어떠한 서신에 회답을 할 겸, 그리고 포로를 다시 되돌려 받아오기 위한 사신들, 즉 세한사를 겸하고 있는 것. 그래서 회답 겸 세한사를 시작으로 통신사가 파견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 통신사는 일본적인 중국과 조공책봉 관계 사이에서 일어났던 어떤 공무역의 형태는 보이지 않아. 외교사절단과 문물 전파의 형태만 보이고 장사를 하려는 상인들의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기유약조 때는 우리나라에 다시 외관이 설치되어서 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교역을 할 수 있도록 허가까지 받게 되었어. 자, 이렇게 해서 임진전쟁을 마무리 짓고 이번엔 정묘전쟁과 병자전쟁을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정묘전쟁과 병자전쟁은 진짜 간단한 부분이거든. 정말 간단해. 자, 우선 정묘전쟁부터 봅시다. 정묘전쟁의 배경은 후금이 명나라를 견제하는 거야. 자, 얘들아, 산해관이라는 동네가 이 동네 어딘가쯤에 있다고 그랬어. 이 동네 어딘가쯤에 만리장성이 시작하는 곳이야. 근데 이것은 너무나 강력한 요새이기 때문에 이것을 뚫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가 아무리 공격을 쏟아부어도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요동 전체를 정복하기는 성공하면서 패잔병이었던 명나라 군대가 이렇게 본토로 잘 도망가기도 했지만 쫓겨서 이렇게 조선 땅으로 넘어오기도 했단 말이야.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모문용이라는 사람인데, 이 모문용이라는 사람은 가도에 주둔하면서 조선 땅에게 뭐 병사도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식량도 달라고 하고, 무기도 달라고 하면서 이 후금국의 옆구리를 칠 생각을 노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후금 입장에서는 여기도 엄청나게 강력한 요새여서, 즉 여기도 엄청나게 강력한 요새여서 뚫리지 않고 있는 마당에 옆구리에서 갱킹을 당하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그래서 지금 이 모문용을 치고 싶은데 이 땅은 누구 땅이야? 바로 조선 땅이기 때문에 어떤 명분이 필요하단 말이야, 쳐들어가려면. 그래서 후금은 명나라 견제를 위해서 정묘호란을 반드시 일으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이 모문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선은 이 당시에 청나라와 후금과 친하게 지냈던 광해군이 물러나고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친명 배금 정책을 택하고 있었지. 거기에다 가도에 모문용까지 주둔시켜 놓고 나니까 정묘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후금은 쳐들어와서 애들을 다 때려 부수고, 조선 애들을 다 때려 부수고, 후금이 이겨서 조선과 후금은 형제 관계, 즉 후금이 형이고 조선이 동생인 관계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병자 전쟁 때는 뭐가 달라지냐면, 자, 청을 건국, 이게 전국이 아니고 건국이야. 건국 오타나.
자, 청나라가 건국되고 나서 지금까지는 후금국의 왕을 표방했지만 대청 제국의 황제를 표방하면서 명나라와 맞먹겠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청나라는 조선에게 뭐를 요구했어? 바로 군신 관계를 요구했는데 조선은 뭐라고 대답했지? 꺼지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 결과 청나라는 바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북방 기화민족을 상대할 때 전략이 대충 바다를 건너가서 좀 농땡이를 까다가 애들 물러갈 때까지 기다리자 이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몽고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항상 강화도로 도망가서 항전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청나라 군대가 너무 빨리 내려오는 바람에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면서 존나게 항전하다가 항복하게 되고 삼전도에서 인조가 대가리를 꽝꽝 찍어가면서 군신 관계를 맺게 되지. 굴욕적인 군신 관계를. 이렇게 되면서 명과의 국교가 단절되었어. 자, 명과의 국교가 단절되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산해관이 쉽게 뚫리는 요새가 아니건만 일반적으로 명나라 내부에서는 여론이 조선마저 청나라에게 넘어갔다. 그럼 우리 이제 청나라를 못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명나라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명은 이자성의 난이 일어나서 멸망하게 되고 조선은 왕자 즉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포함한 백성들이 인질로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매년 조공을 바치면서 연행사 청나라의 수도였던 연경 지금의 북경이지 북경 명나라의 수도였던 북경이 청나라 때는 연경으로 불렸단 말이야. 그 연경을 항상 행차하는 사신인 연행사를 보내고 내적으로는 이 엄청난 치욕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해서 북벌을 주장하게 되고 명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정통적인 중화를 계승하는 건 바로 우리 민족밖에 없다. 그래서 조선 중화주의 다시 말해 소중화를 주장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돼. 자, 그러면 사료를 읽고 요 단원을 마무리합시다.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운 단원이 아니에요. 뭐 기껏 해봐야 정묘호란이나 병자호란을 구분하는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임진왜란에서 주요 전투의 어떤 순서 정도만 파악해 두시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통신사도 문제에 나올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봅시다. 짐은 가해 영토가 야만적인 일본 도당에게 침탈당하고 수도를 빼앗기고 평양마저 점령당해 양민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안타까웠다. 여기서의 짐은 누구겠어? 일본 도당에게 침탈당하고 수도를 빼앗기고 평양마저 점령당했다는 건 바로 조선이겠지. 가는 조선이고 짐은 누구야? 그렇지, 명나라 신종 만력자란 말이야. 짐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나를 돕기 위한 군대를 모집하라고. 나가 누구겠어? 이 당시 이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 그렇지. 자, 두 번째 봅시다. 일본이 요구한 강화 조건, 명황제의 딸을 천황과 결혼시킬 것, 조선의 남부 사도를 일본에 할양할 것, 일본과 명예 무역을 재개할 것, 조선 왕자 한 명을 일본에 볼모로 보낼 것. 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지. 이것은 누가 주장한 강화 조건이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주장한 강화 조건이야. 자, 3번 봅시다. 여진은 조선과 원수도 아닌데 김인영 원병을 내어 명을 도왔고 여진은 항복한 조선관을 석방하였는데 살해하러 오지도 않았고 여진이 랴오동을 점령한 후 도망간 모문용이 조선 영내에 머물면서 문제를 일으켜 잡아보내기를 요청하였는데 거절하였다. 신윤은 모문용을 체포하려 하였는데 협조하지 않았고 모문용에게 조선이 토지를 제공하고 돈밭을 갈고 씨를 뿌리게 하고 돈과 양식 등을 주었다. 자, 계속 모문용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묘호란이야 병자호란이야? 그렇지, 정묘전쟁이란 말이야 모문용. 그런데 정묘전쟁이라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 바로 여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 만약에 병자 때라면 만주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을까 싶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봅시다. 우리 조선은 사신을 왕래하여 가와 군신관계를 맺었으니 신은 그의 이에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한심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 군신관계를 맺었는데 가와 군신관계를 맺은 게 우리나라가 한심하대. 그러면 이 가는 명나라일까 청나라일까? 그렇지, 가는 청나라겠지. 명을 다시 세우려는 세력의 병력이 날로 강성해지는데 혹시 광복했을 때 명이 사신을 보내 우리가 저들에게 사대하게 된 이유를 따져 물을 경우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을 대할 면목이 없게 되고 또한 천지사시에 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즉 명을 다시 세우려는 세력의 병력이 날로 강성해진다는 얘기는 뭐예컨대 3번의 난이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대만에 있던 정성공이가 청나라를 좀 털었나 보지. 그런데 명의 사신을 광복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부흥운동 때문에 그런 명의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저들에게 사대하게 된 이유, 즉 우리가 왜 갑자기 청나라에게 사대하게 됐지? 전쟁에서 졌잖아. 어떤 전쟁에서 졌어? 바로 병자호란에서 졌지. 그치? 그래서 나는 우리가 저들에게 사대하게 된 이유는 뭐야? 바로 병자전쟁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 단어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이번 단어는 여기서 강의를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